예, 누구나 할 수 있다, 고시합격, 공약을 보면 수기를 모아 책자로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에서 수많은 합격 수기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학생회비로 수기에 대한 책자를 만드는 것보다 다른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올 한해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고시반, 저희 공공인재학부에 있는 고시반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고시 합격, 누구나 할 수 있다, 고시 합격 공약을 제안한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중앙대학교 학생들, 중앙대학교 학생 선배들 중에 고시 합격한 선배들과의 어떤 연계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어떤 도전의식을 좀 고취시키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답변 중 학우들의 소통이 중요하다, 각 단과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소통 방식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단과대별로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도 다르고 일반 학우와 같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체적인 소통 방안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또 이제 이와 관련된 소통 관련된 질문 또 추가된 걸 이제 묻건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각 학과와 반 동아리를 도신다고 하셨는데요. 의도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당선이 되신다면 정 후보, 부 후보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공약은 실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저희가 직접 갈 거고요. 직접 가서 이제 과의 회장, 부회장분 그리고 다른 학생들 그리고 학생회분들을 만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성 그런 대화의 장이 아니라 그렇게 만나게 돼서 서로의 연락처를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연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되면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렇게 모든 그런 과, 학부 그리고 반, 회장, 부회장 분들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만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쉽고 빠르게 서로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은 물론 공식적으로 학대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열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된다면은 쉽고 빠르게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아서 회의나 이런 것을 진행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학과와 반 동아리를 도신다는 걸 보고 제가 학과를 세어봤는데 학과랑 반을 따지면 80여 개가 되더라고요. 동아리를 더하면 100개가 넘겠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 학과당 10분씩만 계산해도 일주일에 800여 분이고 이는 일주일에 15시간? 그러면 주말 제외하고 매일매일 다 3시간씩 의견 수렴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의견 수렴만 하다가 다른 일을 제대로 처리가 늦어지지 않을까요? 이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80여 개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가까운 곳부터 그리고 차례대로 차근차근 이렇게 간단히 커피를 한잔하면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그냥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에 문제가 어떤 사안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꼭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어떻게 요즘 학과가 운영이 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 안에 모두를 만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주는 2번 만날 수도 있고 3번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바쁘면은 못 만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대표자들을 회장, 부회장 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운동 공약에서 학교 주변을 고액화한 지역 중 일본의 흑석동 재개발 지구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서울시 차원의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식으로 마찰을 해소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주거 환경의 비용이 부담되는 비싼 주거 단지로 전환될 경우 이를 학생의 차원에서 저지할 수 있는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그대로 답변을 드리자면은 흑석동이 재개발되는 것은 맞지만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흑석동의 부동산의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하숙비나 자취 그런 원룸 같은 것이 뭐 그렇게 비싸지는 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이 올리니까 나도 올려야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담합을 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재개발과의 그런 연관성은 크게 연관이 되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거를 저희들의 힘으로 재개발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만약 이게 되게 조직적으로 좀 법을 어기거나 그런 식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학교 본부와 빠른 협의를 해서 압박을 넣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주거 단지가 바뀌어 가는데 학생 대표자로서 이런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네, 중앙문화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지만 이 주거환경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데요. 학외 주거 환경 말고도 지금 학내에 기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학교의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대와 비교했을 때 기숙사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내 이런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런 기숙사비를 좀 더 학생들이 좀 더 싼 가격에 입주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공약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저희가 만약에 당선이 돼서 1년 동안의 임기를 진행할 동안 많은 불만과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당연히 발벗고 나서서 최일선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환경 개선 내용 중 과밀화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과거처럼 강의실 정원의 3분의 2 이하의 인원만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네, 어떤 강의실 정원의 3분의 2라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선정할 수는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강의실에는 얼마나 수업이 실수가 있는지에 대한 현황이 먼저 조사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학과별로 교원을 어느 정도 확충할 수 있는지 그게 또 학과별로 확충할 수 있는 인원 그리고 비율이 또 학사정상 또 다 다릅니다. 또한 뭐 특정 학과에는 또 학과의 재학생보다 몇 배에 이르는 복수 전공 학생들을 받고 있는 그런 학과의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일반 전공 과목보다는 전공 필수 과목이 더 우선적으로 분반되어야 하고 특수한 환경에서 들어야 하는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강의는 많이 열리는데 특정 인기 교수님으로 또 집중화되는 그런 강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는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세워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대 학사 제도가 엄격하다는 점을 외부에 홍보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 홍보팀에서 이런 기업의 그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삭감이 돼서 지금은 그러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전에 하던 것을 잘 찾아서 그리고 더 보완할 점이 있고 더 발전시킬 여지가 있으면은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그러한 홍보물, 그런 홍보 방법을 당연히 부활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방법이나 더 좋은 그런 수단이 나온다면 학교 측의 홍보팀의 요구에서 충분히 더 우리의 내실에 있는 학사 제도에 대해서
기업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구조 개편 의견 수렴 결과 전달 후에 발표된 결과가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되시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 결과 전달 후에 발표된 결과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제시를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질문하신 분께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위별 특수성을 반영한 요구안을 작성할 것이라고 자료집에서 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들의 의견 수렴 결과가 어떤 과가 폐과되지 않아 통폐합되지 않아야 한다고 돼서 그걸 전달했는데 통폐합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느 특정 학과가 폐과가 될 경우, 작년에 저희과 같은 경우가 됐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해당 학과 학생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과 붙었을 때 저희과 그때 학생회장직으로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학과 학생들의 의견이고 해당 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총학생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구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방안은 해당 학과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그 의견을 뒤에서 지지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관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만약에 그 해당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하되 가장 선두에서 저희가 이끌어갈 것이며 그리고 뭐 저희들의 의견을 그렇게 많이 넣지 않고 해당 학과 학생들의 의견으로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물론 1차적인 목표는 통폐합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할 것이고요. 해당 과 학생들의 의견만을 가지고 총학생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이죠. 예, 오늘 저희의 답변이 얼마나 학우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시한 공약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공약 이외에 또 많은 것을 이제 준비했었다가 공약이 너무 많아서 좀 없앤 게 있는데 시간이 허락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런 것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다 할 생각이니 좀 저희들의 그런 선거의 그런 노력을 좀 알아주셔서 다음 주에 반드시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실에서 학생분들을 만날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언제나 저희 원혜원 선보는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